가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 수술 자체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인데요.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제각각이고 지인에게 들은 얘기는 또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이게 진짜 사실인지 괜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가슴 수술 전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무엇부터 판단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아모라타 성형외과 원장 한승범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무조건 티가 나나요? 수술한 가슴은 누워도 밥그릇 얹어놓은 것처럼 서 있다면서요? 이런 걱정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보형물의 종류도 좀 한정적이었고요. 또 무조건 큰 사이즈를 선호하다 보니 다소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예전에 텍스처 보형물은 안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보형물의 재질이 실제 가슴 촉감과 매우 흡사해졌고 움직임도 정말 자연스러워졌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디자인과 크기를 찾는 것입니다. 본인의 흉곽 크기와 피부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큰 보형물을 넣으면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형물이 티가 날지 안 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환자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슴 피부의 탄력과 조직의 두께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래 가슴 조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 마치 덮어주는 이불이 두꺼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수술 후에도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러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거나 조직이 얇은 분들께는 보형물뿐만 아니라 지방 이식을 함께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부족한 두께를 보완해서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10년마다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하나요? 이 이야기는 아마 예전 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쓰던 시절이나 초기 실리콘 보형물이 나왔을 때 생겨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과거에 미국에서 보형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던 코어 스터디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의 관찰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서 보형물이 안전한지를 추적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연구의 기간이 되는 10년이라는 숫자를 보시고 유통기한이 10년이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최신 5세대 보형물들은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 FDA에서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면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을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월이 흘러서 무엇이든 낡으면 이제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10년 이상 지나면 보형물의 파열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됐으니 무조건 바꾼다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체크해서 보형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촉감의 변화가 느껴졌을 때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교체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술을 하면 모유 수유하기가 어렵나요? 사실 의학적으로 가슴 수술과 모유 수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 때문인데요. 대부분 선택하시는 이중평면법에 따라서 수술을 받으시면 보형물과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 사이에는 근육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형물이 모유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구조예요. 근육 위쪽, 근막하로 수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수술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세밀하게 박리한다면 유선 조직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절개법으로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으셨다면 모유 수유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수술하는 거 무조건 큰 사이즈로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친구들이 상담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는 무조건 크게 하래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원하는 사이즈를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성형수술이라는 게 결국 자기 만족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 환자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사이즈를 찾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형물이 본인의 흉곽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피부 조직이 너무 얇아서 보형물을 충분히 감싸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솔직하게 사이즈를 조금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최대한 커버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맞춰드리는 편이고요. 결국에는 환자분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 니즈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0cc 초중반대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로 딱 한 컵 정도만 자연스럽게 커지기를 원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분들이 가슴의 윗부분의 꺼짐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이 정도 사이즈를 많이 원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근육 위쪽에 위치시킬 수 있는 근막하 가슴 확대술을 시행하시면 통증이나 회복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하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큰 사이즈만을 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 수술 후에 반드시 마사지를 하는 게 좋나요? 가슴 수술 후의 마사지는 금기사항에 가깝습니다. 가급적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마사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시원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형물을 아주 강한 힘으로 짓눌러서 내부에 생긴 피막을 인위적으로 찢어버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부형 구축이 빈번하고 내시경으로 직접 보지 않고 감으로 수술하던 시절에는 이런 거친 방법이 많이 활용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현재의 성형외과 교과서에서도 이런 방식의 마사지는 공식적으로 금지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체질상 피막이 조금 질기게 자리 잡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때는 촉감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돕기 위해서 보형물을 그냥 살짝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관리는 저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예전처럼 피막을 강하게 누르는 가격한 마사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가슴 성형을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 속 시원하게 짚어봤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슴 성형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맞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인 것들이 사실 제법 많습니다. 의학기술과 보형물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요. 잘못된 카더라 정보 때문에 미리 겁먹거나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답은 인터넷 검색보다는 내 몸을 직접 보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에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아모라타 성형외과 원장 한승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